자, 이번 영상은 시초가 매매와 장 초반 매매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복습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지난 매매 영상을 저도 수없이 돌려봅니다. 나의 매매가 뭐가 잘못되었고 보충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다면 그 다음 매매에 100% 도움되기 때문에 지나온 매매에 대해서 잘못한 점과 채워야 될 점들을 생각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매하다 보면은 부족한 점들 때문에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완벽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백날 책을 보거나 이론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오직 실전 매매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하나씩 성장해 나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호가창과 장 초반 상황에 대해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9월 1일 날 매매했던 영상인데 이때 시작하자마자 양매도가 찍히면서 지수가 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지수가 밀리는 시장이었는데 이제 장 시작 2분 전부터 그 전에 골라놨던 종목들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장 시작 전에 관심 종목들을 보면서 호가창이 좀 괜찮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반응이 좀 약하다 싶으면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좀 호가창이 괜찮다 싶은 걸 위주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올려서 그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호가창이 활발한 종목과 그리고 좀 괜찮은 가격들, 내가 여기서 매수하면은 잠깐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제가 이날 시초가를 매매했던 종목이 LB세미콘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런 상황은 제가 정말 수없이 매매를 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LB세미콘을 시초가에 매수한 이유가 이때 보시면 시초가에 주문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10,000원에 사서 1050원에 팔아도 어째 되었든 간에 소중한 돈 10,000원이라도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00원에 주문을 넣었습니다. 이제 장 시작하고 나서 10,000원에 체결이 되는데 만약에 1050원에 체결이 될 거라면은 이 예상에 50원을 바뀌면은 바로 취소 주문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50원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그 위로 매물대가 만만치 않은 구간들을 전부 다 뚫어줘야 됐기 때문에 50원보다는 10,000원, 10,000원에 사면은 어째 되었든 간에 50원보다는 손절해서도 유리하고 이게 오른다 하더라도 100원, 150원에 팔아도 수익을 적지 않게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예상 체결량 10,000원을 보고서 체결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체결시키고 나서 10,000원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쭉 보시면은 1050원 뚫어주고선 1100원까지 지금 뚫어주었습니다. 자, 1100원까지 뚫어줄 때 그냥 가볍게 33만원 챙기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장 초반에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매매 리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몸풀기다 생각하고서 좀 짧게 끊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위로 계속 올라가기에는 그 전에 10,000원 뚫어주기가 힘들었던 종목이라서 계속 들고 가기보다 갭상승과 이 탄력, 이때는 이 빅히트 관련주들, 방탄 관련주들이 반응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다른 종목보다 호가 단위가 변하는 LB세미콘이 좀 먹기가 수월하다 싶어서 이 종목을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LB세미콘에서 수익 내고 나서 그 당시에 강했던 종목들, 좋은 추세를 유지해주는 종목들, 스페코가 그때 좋은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었는데 이 종목을 이때 눌릴 때 제가 눌릴 때 매수를 했습니다. 700원에 매수를 했으며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700원에서 쭉 시간을 보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손실 나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매매를 한다고 무조건 100%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저도 본전 손절 많이 하고 매수하자마자 내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반응이 좋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이런 경우도
뭐 하루에 몇 번씩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수익을 노리고서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손해가 나버린다. 그때부터는 이 종목의 목표가 바뀝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원칙으로 어떤 종목을 들어갔을 때 바로 수익이 나야 되는데 바로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이 나버렸다. 이러면은 이 종목에서는 수익 챙길 생각보다는 손실만 최소화하자. 손실만 보지 않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대응을 합니다. 우선 이 종목이 그 전에 강했던 종목이라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어째 되었든 간에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94만원까지 손해를 보고 110만원까지 찍혔습니다. 110만원에 손절하면은 여기서 좀 타격이 클 텐데 제가 매매하는 과정 보여드리면 쭉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30만원까지 올라오고 주가가 다시 700원 근처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아까 110만원까지 갔지만 그 전에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지지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방향이 갈리게 되는데 지지해줬다가 잠깐 튀어 올랐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서 저점을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고 나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종목에서는 수익 볼 생각보다는 이렇게 본전이라도 챙기고 도망가자. 아니면 본전까지 못 오른다면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도망가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표는 이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보는 거였겠지만 그게 바로 마이너스가 찍히게 된다면 목표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가가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여기서 더 올라서 플러스가 찍히길 바라지만 이미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매수 포인트를 잘못 집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수익을 챙길 생각보다 이렇게 본전까지 올라왔을 때 바로 본전에 손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스페코 손절하고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 최저지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쭉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장 초반에 정말 단순합니다. 이때 강했던 종목들이 제넥신, 스페코, 두산중공업, LB세미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강한 것들은 거래대금 상이면 보더라도 전부 다 나옵니다. 신규 상장주와 그리고 위드텍, 센코, 시젠, 요즘에 강했던 종목들, 삼성 엔지니어링, 녹십자. 매매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종목들을 보겠지만 과거에는 이 종목들이 강했기 때문에 본 것이며 그냥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분류를 해놓았던 종목들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지, 시초가 위에 있는지, 시초가 회복해 줄 것 같은지 저는 그 정도만 보고서 정말 단순하게 매매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쭉 지나는데 제넥신도 제가 여러 번 이때 거의 매일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한 이유도 1,700원에 들어간 이유도 당연히 이때 눌렸다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다시 이 고점을 뚫어 주었기 때문에 그때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되돌려 본다 하더라도 저의 매매는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조금 더 잘하는 게 있다면 손절을 더 잘하는 것이지 매매 방법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눌렸다가 빠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아져서 들어간 것이며 이렇게 당연히 중요한 자리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입니다. 그냥 그 종목이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들어가서 버티는 게 아니라 중요한 자리,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이용해서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쭉 시간이 지나서 미투젠이라는 종목도 매매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필이면 이거 매매할 때 지수 상황이 안 좋은데 이때 지수 상황이 안 좋은데 원래 쉬는 게 맞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는 한 9시 반까지는 지수가 막 마이너스 1%, 2% 아무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0.1%, 2%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미투젠도 그 전에 좀 크게 반응이 나왔던 종목인데 당연히 지금 매수 포인트 보시면 정말 단순합니다.
시초가 34,250원 형성하고 잠깐 올랐다가 눌린 다음에 보시다시피 다시 시초가까지 올라왔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가격인 시초가, 이거를 보고서 진입을 한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진입한 이유도 여기서 200원 보시면 되는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200원에 매수가 좀 크게 들어왔습니다. 2000주 정도 들어왔는데 제대로 시초가를 회복해 주는 거 보고 시장가로 세계호가를 잡아 먹으면서 체결을 시켰습니다. 자, 체결시키고 나서 여기서 손절부터 생각한다면 어차피 여기서 바로 올라갈 자리인데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물량을 손절을 200원, 이게 험매수라면 빠질 것이고 험매수 빠진다 하더라도 150원이나 100원까지 손절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마이너스 1%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받쳐주는 물량이 있냐, 그리고 뚫어준 다음에도 이 물량이 적당히 쌓여있냐, 이게 조화로운지 본 다음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시초가 뚫어주고 난 다음에도 한 호가당 한 5,000주씩 가득 쌓여 있었더라면 저는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몇 개 호가 오르지 못하고서 그 매물대 때문에 다시 본전까지 내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장 초반에 적당한 물량이 쌓여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장 초반이 정말 황금 시간인 이유가 매물이 처음부터 많이 쌓이지 않는 시간이라서 하루 중에 가장 변동성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는 정말 거래량이 꾸준히 나오는 종목만 위로 매물대가 얼마가 쌓여있든 간에 뚫어주는 것이며, 장 초반에는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들어가고 나서 시초가 뚫어주니까 차트가 좀 예쁘게 만들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장 초반 고점인 34,85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결국에 고점 터치했습니다. 적당히 올랐을 때 매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량 수익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적당히 먹고 빠지는 것도 나쁘지 않으며 이 고점을 다시 뚫어 주었는데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가야 정상인데 여기서 저항이 심하게 걸려버린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잠깐 눌렸다가 바로 수직으로 상승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다시 내려와서 제자리에서 크게 빠지는 상황이 싫어서 뚫어줘야 될 자리에서 저항 심하게 걸리고 바로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바로 수익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며 주가가 보시다시피 다시 제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래 여기까지 올라가서 유지를 해준 다음에 강하게 받쳐주고서 그 전에 고점을 유지해 줘야지 그 뒤에 시세가 엄청나게 크게 나올 텐데 그런 그림이 아니라서 저항 걸릴 때 바로 매도를 한 것입니다. 저의 매매는 이렇게 정말 단순합니다. 일정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그 틀에서 유연하고 좀 눈치 빠르게 손절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대응을 해준다면 어떤 시장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라서 손실 볼 때가 많으며 이 영상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일단 손실이 찍힌다면 어떻게 행동하냐가 중요합니다. 아까 영상처럼 마이너스 110만원이 찍히게 된다면 거기서 110만원 손절할 수도 있긴 있지만 그 전에 이렇게 강했던 종목이라면 한 번쯤은 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100% 치고 올라오진 않겠지만 강했던 종목이 확실하다면은, 그리고 추세가 괜찮은 종목이 확실하다면 10개 중에 한 8개 정도는 장 초반에 잠깐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이 좋아서 매수했는데 바로 밀려버려서 손해를 봤다면 일단 어디서 지지를 해주는지까지 지켜봤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종목은 내가 사자마자 내린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여기서 챙길 생각보다는 다시 올라왔을 때 내가 여기서 손실 보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지 그 다음 매매도
정확한 계획대로 매매해서 결국에는 수익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